사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움직임과 당적 변경 등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인사만 10여 명, 본격적인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숨가쁘게 돌아갈 선거 로드맵을 짚어봅니다. 진주시의 공유 보육 브랜드 구슬몸 어린이집이 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정된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곳의 지원 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버스 노선을 개편한 함양군의 순환버스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시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군은 노선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열린 도민상생 토크에서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지원을 비롯한 주요 건의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6.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출마를 알리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서부경남 지역별 자치단체장 후보군을 정리하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에는 사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민선 시장 선출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계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사천시.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며 지역 발전 기대가 커졌지만 시민 체감은 크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 여당이 그 빈틈을 파고들며 존재감 키우기에 혈안입니다. 우선 송도근 전 시장. 무소속으로 민선 6기 시장을 지낸 뒤 자유한국당 전략 공천으로 7기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시장직을 잃었지만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최근 민주당 입당과 함께 제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12월 이의제기와 재심을 거쳐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성명문을 통해 사천시장 선거 출마를 밝히고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국정 전 병둔마을 이장 역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이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으로 농촌 현장의 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군은 6명가량 거론됩니다. 먼저 박동식 현 시장의 재선 도전 의지가 확고합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각종 소통 행사를 통해 시민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경남도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자회견 이후 지역 행사마다 참석하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대웅 전 사천시 우주항공 국장은 지난 14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도시 사천발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종범 전 사천시 의회 부의장의 경우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아직이지만 임철규, 정대웅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참여 중입니다. 단일화 결과에 따라 공식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남 전 KBS 창원 총국장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출판 기념회를 통해 정책 구상을 밝히고 지역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도 출판 기념회를 열고 사천 발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남아 지역 선거에 여러 차례 도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오는 6월 3일 사천 시민의 선택은 누구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도 바빠집니다. 내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행사할지 고민하기 위해선 우선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이번 선거 주요 일정을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벌써부터 각 지역에서는 자천타천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구별 후보 윤곽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월 3일부터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이어 2월 20일부터는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군의원과 군수 선거는
다소 늦은 3월 2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오는 3월 5일까지 사직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5월 12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며 명부는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후 본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여하고 각종 거리 유세 등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되고 6월 3일 본투표와 개표를 끝으로 향후 4년간 지역을 이끌 새로운 수장이 선출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2022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진주형 공유 어린이집 사업인 구슬모음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도입됐는데 선정 여부에 따른 지원 격차가 크다 보니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보육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진주시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진주형 공유 어린이집 사업, 구슬모음 어린이집. 어린이집 4-5곳을 한데 묶어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수행,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엔 9개 모음 44곳 어린이집이 구슬모음 어린이집에 선정돼 혜택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두고 교육 분야에서 또 다른 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주 소재 168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 수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어린이집은 열악한 지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진주시 어떤 어린이집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기회가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의 모임을 대표로 키우는 사업이 아니라 진주시 전체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 사업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올해 사업 계획을 보면 구슬모음 어린이집에 선정된 곳은 월 120만 원 상당의 보조교사 인건비와 모음별 공동 프로그램비 500만 원, 운영협의회 운영 비용과 아동 1명당 특별활동비 월 10,000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슬모음 어린이집에 선정되지 못한 곳은 연간 5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의 지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분야의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슬모음 어린이집 사업의 경우에는 선택적 지원을 통하여 특정 어린이집의 어린이들만 지금 서비스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구슬모음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차별을 야기한다는 논란을 두고는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전문성과 그리고 창의성이 강화되어서 보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를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의 경쟁 체계를 도입하고 차등적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 교육으로 나아가는 시대 정서에 걸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경남도가 20일 항공 MRO 산업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카이와 캠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항공기 정비 물량 확보 애로와 인력 수급 문제 등을 호소했습니다. 경남도는 기업 수요 반영 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 연간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연간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전국 평균보다 0.4%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연간 실업률은 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함양군이 40년 만에 농어촌 버스 노선을 개편했는데요. 함양읍에 도입된 순환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보건소와 체육센터 등 생활 밀접 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이 이유 중 하나인데요.
군은 노선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약 40년 만에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나선 함양군. 터미널을 중심으로 모든 읍면을 잇는 기존 노선에서 인구 시설이 밀집된 함양읍을 따로 떼 순환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상하행 각각 6회, 5회 운영되는 버스가 22개 정류장을 돕니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정류장을 정했는데 생활 밀접 시설과 연계도가 높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머니까 걸어 다니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순환버스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다니십니다. 수영장에 이용을 하시는데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60령 피정래 등 안희명과 서상면의 교통소외지에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터미널까지 거리가 먼 주민들의 이동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군은 운행 데이터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노선 개편을 계속 이어갈 방침. 함양읍에서는 준공을 앞둔 작은 영화관과 전통시장을 거치는 노선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용객들로부터 노선 증설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버스 한 대를 추가 투입하여 전통시장과 올해 2월 개관 예정인 하림공원 내 작은 영화관 등을 잇는 순환버스 정차 운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버스 무료화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산청구는 버스 무료화로 이용객 수가 40% 이상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함양군은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로 한정된 대상을 외지인으로 넓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선 개편 계획이 없는 유림면과 휴천면, 마천면 주민들의 교통체계 개선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우주항공과 바이오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미래 산업인 우주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경상국립대는 20일 지구 너머의 생명 유지를 주제로 제2회 GNU 우주 바이오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나사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과 함께 우주 산업과 의생명, 우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세션이 다뤄졌습니다. 진주시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진주시정 소식지 촉성로의 전자판을 공개했습니다. 종이신문 형태로만 제작돼 온 진주시보 촉성로를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해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전자판 공개로 시민들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진주 지역의 주요 정책과 도시 변화, 당시의 사회상과 시민 일상을 고스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둘러싼 과제가 도민 상생 토크 자리에서 다시 제기됐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비 지원 요청과 함께 서부 경남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동의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하동에선 오랜 수건이던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진료 과목 7개 과에 응급실과 입원실 40병상, 수술실과 건강검진센터, 재활클리닉까지 갖춘 지역 필수 의료 거점입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선 앞으로 7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 군 재정만으로는 전액 부담이 어려운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이 사업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현실은 21일 하동에서 열린 도민상생 토크에서도 곧바로 언급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350억으로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 하동군 재정만으로는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70억이 조속히 지원되어 경남도는 의료 취약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국비 확보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턱 예산이 내년에 70억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 실거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하동군과 협의해서 내년에 꼭 예산이 전부 반영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수급 이외에도 경남도는 보건의료원의 성공을 위해선 의료인력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굉장히 고민 끝에 이제 보건의료원을 확충하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인력은 충분히 되는 거죠. 우리 인력이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병원을 운영을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실력이 좋은 병원과 운영 계약을 매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명 정도는 우리가 별도로 공직위를 고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상생 토크에선 산업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대부분의 구역이 전남도 소속이라 투자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경남도는 하동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독립을 위해 전남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유구역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서 독립시켜가지고 독립된 자유구역청과 또 하동 사천 일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남하고 이게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 이날 도민상생 토크에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와 하동해양관광지구 지정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남해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지난해 시행에 호응을 얻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환경 개선과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해 쾌적한 시설 이용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재배 환경과 농가재배 기술 등을 반영해 토마토 수확량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선보입니다. 이번 모델은 지난 8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면적 단위 10아르당 누적 수량을 예측하며 수량 영향 요인 분석과 권장 방안도 제시합니다. 기술원은 이번 모델 개발을 시작으로 딸기 등 중소형 하우스 작물로 연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2026년 상반기 공연 전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문학과 고전 클래식을 기반으로 경남 예술의 서사로 이어지는 기획작품 브랜드 시즌G를 통해 다채로운 공연 전시들이 경남도민들을 찾아오는데요. 예술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2026년 상반기 시즌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의 첫 기획 전시로 경남 원로작가 특별기획전 끝없는 열정과 여정이 막을 엽니다. 경남 전역에서 활동해온 130여 명 원로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경남 미술의 흐름과 창작의 여정을 조명하는 전시로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제1, 2 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3월 6일에는 독일을 대표하는 방송교향악단 WDR 퀼렌 방송오케스트라가 8년 만에 경남을 찾습니다. 3월 27일에는 판소리 창작자 이자림의 신작 눈이 무대에 오르고 4월에는 경남도립극단의 연극 반야삼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발레 헨젤과 그레텔이 무대를 채웁니다. 와이즈 발레단의 창작 발레로 어린이 출연진을 포함한 40여 명의 무용수가 참여해 동화 같은 무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6월에는 경남의 젊은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기획공연 염원 원투가 열리고 국립극단의 연극 그의 어머니도 관객을 만납니다. 7월 10일에는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이 상반기 시즌의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2026년에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공연 전시와 함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선 기금 지원 사업과 청년예술인 발굴과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 문화유산 융복합 창작 사업 등 총 9억 900만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분야 공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관련 종사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예보됨에 따라 경남도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는 24시간 상황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활동,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섭니다. 한편 도내엔 6,900여 개 한파 쉼터가 운영 중이며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 저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현장 지도반을 편성 운영합니다. 지도반은 최근 특보 발표 해역인 남해군 설천면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긴급 점검하고 저수온 취약품종 출하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도는 가두리 그물 수심 조절과 긴급 방류 참여 등을 집중 지도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원내대표단은 지역 기업인 간담회와 순회특강 등에 나선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도지사직 탈환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적 임무보단 정치적 제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권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오는 6월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일 진주 광미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시민 삶의 질 개선을 기준으로 도시를 재설계할 것, 진주의 정체성을 미래자산으로 만들 것, 시민이 검증 가능한 행정구조를 만들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는 진주 시민의 삶의 터전인 원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일 오전 9시 30분쯤 하동군 금남면의 한 야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 3대와 진화 인력 100여 명 등이 출동해 약 40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주변 민가와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은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는데요. 요즘 화훼농가에서는 한파가 다시 찾아오면서 냉해 피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점검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해가 진 뒤 시설의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 보온을 위한 시설들이 강풍에 날아가거나 벗겨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뼛속까지 시린 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밖에 잠깐만 있어도 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춥겠는데요. 진주와 산청, 함양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겠는데요. 세종과 광주는 오후에 흐리겠고 제주는 종일 눈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서울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5도, 세종이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보이며 하루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의 하늘은 내내 맑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m로 약간 높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52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5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할 것으로 예고된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니까요. 한랭 질환이나 동파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